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코인 시장 보면은 정말로 이상하다라는 느낌 혹시 저만 드는 걸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수상한 느낌 안 드시나요? 개별 알트코인들 어떻습니까? 5%, 10%, 많게는 20, 30%, 100%까지도 상승을 하는데 XRP는 유독 혼자 가장 적게 상승하면서 거의 제자리 걸음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XRP만 상승을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특히 미국 SEC 측에서 그레이스케일의 XRP가 포함된 라지캡 펀드에 대해서 승인을 했었죠. 하지만 정작 출시는 보류를 하면서 상승을 지연시키고 가격이 정체되는 구간 속에서 고래들이 무려 9억 달러치 하나로는 1조 3천억을 조용하게 매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차트만 보면 그냥 심심한 구간 같죠. 근데 온체인 숫자를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댓글들 보면은 리또 속이라거나 리플만 상승 안 한다거나 지루하다 답답하다 언제 상승하냐 이런 말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지표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폭증하고 있고요. 고래 지갑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소 이탈률이 많아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XRP를 일부러 억누르는 것 같은 미국 SEC의 스탠스, 움직임들까지 이런 표면적으로 조용하면서 그 안에서는 이미 전략적인 매집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는 왜 미국 SEC가 XRP가 포함된 ETF를 갑작스럽게 보류했는지 그 와중에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ETF 보류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SEC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 전환을 보류했죠. 펀드 안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 리플, 그리고 에이다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XRP가 ETF 안에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SEC가 입장을 바꾸면서 승인은 해놓고선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면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SEC 내부에서도 ETF 전환에 대한 의견 자체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실제로 SEC는 최근에 암호화폐 ETF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거고 예전에 240일이 걸리던 승인을 앞으로는 75일 안에 끝내는 구조로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XRP가 이런 과정에서 포함된다는 거는 SEC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송 이력도 있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증권 여부가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완전한 거절로 보면 안 됩니다. SEC가 말한 건 어디까지나 검토가 필요하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이런 메시지였고 ETF 전환 흐름 자체를 뒤집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XRP의 제도권 편입은 막힌 게 아니라 잠깐 멈춘 거다. 제도와 방향 자체가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런 과정들에서 XRP라는 변수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ETF 보류 소식이 나온 이후에 시장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개별 알트코인들은 5%에서 많게는 20%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XRP는 어땠을까요? 거의 움직임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더 조용해졌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XRP는 이번 ETF 기대감이 워낙에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드디어 XRP도 제도권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퍼져 있었고요. 그래서 승인 보류 소식이 나오는 순간 바로 실망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그래서 XRP 가격은 정체가 됐고요. 분위기도 잠깐 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그 안에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세력이 있었어요.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 정체된 구간에서 XRP를 싹스로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눌림이 아니었었고요. 숫자랑 지갑 데이터를 보면은 진짜 흐름은 따로 가고 있었던 거죠. XRP가 조용하게 멈춰있는 사이에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잡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래들이 약 4억 2천만 개의 XRP, 달러 따지면 무려 9억 달러 이상을 매집한 거고 하나로는 1조 3천억 규모입니다.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숫자는 아주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100만 개 이상 XRP를 보유한 지갑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2,850개, 그만큼 고래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XRP들이 거래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보통 거래소에 들어가가지고 매도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반대가 됩니다. 거래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명확하게 매도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점점 더 강하게 보이는 흐름인 거고요. 크립토 퀀트에서 추적하는 웨일 플로우 지표를 보면요. 이미 5월달부터 이 지표가 양전환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지표들이 바뀐 뒤에 XRP가 몇 배씩 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시장 분위기랑 다르게 고래들은 가격이 눌릴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왜 안 오르나 이렇게 지루한 타이밍이지만요. 고래 입장에서는 지금이 절호의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가격만 보면 정말 조용하죠. 근데 네트워크 안을 들여다보면은 XRP는 지금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최근 일주일 동안 XRP에서 처리된 트랜잭션 숫자는 무려 1,400만 건 이상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160만에서 170만 건, 이건 수치상으로도 코인 시장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이에요.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요, 이 트랜잭션들 중에서 60% 이상이 실제 결제 거래라는 점인 거고, 덱스에서 돌리는 거래가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실제로 XRP를 보내고 있는 구조가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제라는 게 어떻습니까? XRP의 본질이자 원래 기능이죠. 이런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가 실제 사용 기반으로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송신자 숫자만 해도 약 7만 8천 명, 이 수치가 거래소 트레이더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까지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정리하자면 차트는 가만히 있는데 XRP 네트워크는 이미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하지만요, 속에서는 거래량, 참여자 숫자, 결제 건수가 다 늘고 있는 중인 거고, 이런 시점은 과거에서도 비교해봤을 때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죠. 가격보다 먼저 네트워크가 회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진짜 상승이 따라왔습니다. 지금이 딱 이런 구조랑 흡사한 거고,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숫자가 너무 또렷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XRP 시장을 보면요, 겉으로는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가격은 멈췄고 뉴스도 별다른 반등 재료는 없어 보이고 사람들 관심도 예전 같지가 않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흐름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고래는 이미 움직였고요. 온체인 수치는 분명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거래소 이탈률, 고래 매집 숫자, 실제 사용 트랜잭션, 네트워크 활성도, 이런 모든 숫자들이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늘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숫자는 먼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숫자를 읽은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를 잡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에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이런 타이밍보다도 먼저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투자 관점인 거고, 오늘 영상이 그 관점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코인으로서 부를 이뤄나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스치듯이 넘기지 마시고요, 꼭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투자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듣기 좋은 말보다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시장의 구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장은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지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죠. 내가 수익을 봤다는 건 뭡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 거고, XRP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XRP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정답은 과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XRP는 500원에서 1000원 사이를 수년간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이런 과정에서 지치고 실망하고 결국에 손절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커뮤니티에 악플도 넘쳐났고요. 리또속이라는 단어까지도 생겼을 정도였죠.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떠나간 그 시점,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몰렸던 그 시점에 트럼프 당선이라는 정치적인 변수까지도 더해지면서 XRP는 결국에 4,900원이라는 전고점을 다시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XRP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손절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시장 구조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댓글 중에도 이런 말 있죠. 아, 이제 떠나야지. XRP 팔아야겠다. 이렇게 매도에 대한 댓글이 달리면은 오히려 답글로 우리 다른 구독자분들께서 환영하거나 반기는 분위기죠. 투자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어디까지나 수요와 공급, 매수와 매도, 심리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어도 위에서 누르는 힘이 많으면 당연히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가 사라지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100명이 경쟁하던 시장에서 50명이 포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절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투자 시장은 결국에 버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죠. XRP가 1XRP당 160원이었습니다. 한 개에 160원이었던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3,000원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의 XRP 가격은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을 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자유로운 금액들에 대해서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지금 힘들다라고 해서 이 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진짜 기회는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